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네, 오늘은 부분절개 리프팅이라는 얘기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게 부분절개 리프팅이라는 게 뭐냐 잘 못 들으셨을지도 모르는 단어인데요. 요거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2018년도에 그 러시아 월드컵 국기 세레모니 이거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플레이가 여기 있구나. 네. 저렇게 지금 여러 학생들이 국기를 쫙 펼치잖아요. 네? 이게 저런 학생들 저 잡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름이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펴질 거라고요. 이렇게 맞잡고 있는 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완벽하게 주름이 안 생기는데 부분절개 리프팅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맞잡는 숫자를 적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요 텐트에 보면 주름들이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주름들이. 이 주름들이 말이죠. 바로 완벽하지 않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좀 더 많이 당겨지고, 덜 당겨지고에 따라서 제일 많이 당겨지는 쪽으로 수직에, 제일 많이 힘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결국, 사실 이제 우리가, 리프팅 하면서 저런 주름이 생기길 원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텐트는 생겨도 되지만, 저런 주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분적으로 당기는 게, 그러니까 절개 리프팅은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러시아 월드컵에서 그 국기 퍼포먼스 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당긴다면은 부분 절개 리프팅은 아무래도 이런 주름들을 용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 페이스리프트 안면 거상술을 부분 절개로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김학영 원장님 그러더라고. 이거 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뭐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맞아. 이게 사실은 부분 절개 리프팅으로는 당연히 절개 리프팅을 대신할 수가 없죠. 대신할 수가 없는데 우리 신체에 따라서는 우리 얼굴에 따라서는 얼굴의 여러 그 노화 현상 중에서는 이 거상 말고 다른 부분에서 몇 군데는 부분 절개로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꽤 괜찮은 효과가 있는 시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김학영 원장님이 그 부위별로 우리가 리프팅을 소개하면서 그런 부분적으로 절개가 이렇게 크지 않아도 꽤 괜찮은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좀 부탁드려요. 네. 네, 오늘은 얼굴 부위별로 나눠서 시행되고 있는 리프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절개 리프팅 외에도 비교적 작은 절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리프팅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리프팅에 대해서 많은 병원들과 성형외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성형외과에서는 피부의 탄력, 볼륨 회복보다는 물리적 리프팅을 통한 안티에이징에 초점을 맞춰서 진료를 보고 있고요. 오늘도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얼굴은 눈썹과 이마를 포함하는 상안면, 그리고 중안면, 그리고 하안면, 목까지 크게 네 부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넷으로 나눠서 리프팅을 설명하는 이유는 각각 네 부위에서의 리프팅이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마를 당긴다고 이 아래쪽이 좋아지지 않고 네. 또 아래쪽을 당긴다고 해서 위가 좋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는 이제 각각의 따로따로 이제 그 비용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형외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도 있는. 네. 네, 그래요. 뭐 사실 상안면부라는 말은 잘 쓰진 않는데요. 일단 편의상 상안면부라고 하고 이마와 눈썹을 포함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관상절개를 통한 전통적 이마 거상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헤어라인에 따라서 충분히 절개를 하고 이마와 눈썹을 리프팅하면서 이마 주름을 피고 미간 주름을 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다만 최근에는 너무 절개가 길고 회복 기간과 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뒤에서 말씀드릴 내시경을 이용한 리프팅과 만족도와 효과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새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요새는 나는 거의 안 하는 걸로. 거의 안 하고요. 이마가 조금 넓어서 이마 축소를 하면서 눈썹을 좀 리프팅할 필요가 있다. 눈썹과 이마를 리프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만 제한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선생님 있습니다. 저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저거? 어떤 거요? 관상절개 쫙 하는 거? 관상절개요? 네. 진짜? 네. 뭐 대학병원에 있을 그래. 때. 네. 그거는 저기 그때도 그렇구나. 선생님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관상절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구렛나루 있는 데서부터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서 피 많이 난다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굉장히 피 많이 나고 정말 옛날에는 관상절개를 하면 수혈해야 돼. 네, 피 많이 납니다. 수혈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내시경이라는, 그러니까 내시경에서 다 절개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 상한 면부, 그러니까 이 이마 쪽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시경을 이용한 이마 눈썹 거상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정 방법을 엔도타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도타인 이마 눈썹 리프팅이라고 하고 있고, 헤어라인 뒤쪽으로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한 2cm 정도 구멍 5개 정도만을 내고서 거의 비슷한 만족도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일단 부분절개 눈썹 리프팅의 부분절개 리프팅의 범주로 포함하고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눈썹과 이마 주름 그리고 상안면의 리프팅에 가장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질문. 네. 우리가 5개 많이 쓰잖아요. 네. 3개 정도로 하면 어때요? 3개를 한다고 그런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3개라고 하면은 중간에만 3개. 모르지. 3군데. 중간에 3개겠지, 뭐 옆에 3개겠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그러니까 좀 줄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 저는 최소 4개까지는 두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쪽 부분, 그러니까 최소 4개? 최소 하나, 둘, 셋, 4개는 가운데를 빼는 거. 네. 가운데를. 근데 사실 가운데만 빼도 사실 수술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중간 부분이 박리가 조금 각도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웬만하면은 5개를 내고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이쪽에 절개를 진짜 원하시지 않는 분에 한해서 뭐 될 것 같으면 얼굴 두상이 크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4개까지는 내고 하는데, 아니 그거를 뭐 4개나 3개는 조금 3개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3개는 3개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네. 또 내가 다른 선생님들 유튜브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도 많이 봅니다. 근데 보면은 3군데를 해서 뭐 효과가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효과를 좀 희생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선생님들 따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스탠다드는 어쨌든 스탠다드는 5개고요. 저는 뭐 최소 4개. 최소 4개. 네. 네. 라고 말씀. 근데 사실은 뭐 4개나 5개나 뭐 5개 하는 게 낫지 그러면. 5개 하는 게 수술 편합니다. 수술이 편하다. 의사가 편하다는 거는 결국 수술 받으시는 분이 덜 무리가 간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의사가 편하면 니네가 편하면 뭐 그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의사가 편해야 환자분도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그 지금 김학영 원장이 지금 이마 거상 엔도타인 하시면은 한
시간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쵸. 네, 5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예, 정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수술인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네. 상담을 오셨어. 그래서 딱 이마도 좁고 딱 이거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 이마 엔도타인 권해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 20년 전에 그거 했는데 그거 할 때 죽을 뻔했대. 네. 그 20년 전에 자기 엔도타인. 근데 진짜 이게 딱 엔도타인 나온 게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딱 그분이 초창기에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마에 피 고이고 또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막 네. 너무 여기 아프고 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네. 기억이 너무 안 좋다고. 네. 그래서 그래도 요새는 뭐 좀 좋아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는데 실제로 그때는 이 수술할 때 한 20년 전에는 이 수술이 한 2시간 코스예요. 2시간 정도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김학영 원장님이 하시면은 한 50분 정도. 이게 사실은 시간이라는 거는 시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수술하는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우리가 완전히 그 봉합을 해서 닫기 전까지는 조금이라도 출혈이 되고 또 그 사이에 또 붓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이 붓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1시간 이내, 50분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거야. 이게 바로 몇 군데 절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절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절개 리프팅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네. 앞으로 이제 몇 개 더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 절개 리프팅이고, 과거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왕관 모양의 절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 수술을 완전히 그냥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진짜. 그리고 그렇게 된 지 벌써 20년이 넘는 수술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무섭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괜찮은 수술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실리프팅입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와 눈썹 부분의 실리프팅은 수술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시행을 하는 병원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헤어라인 쪽에 실의 자입점을 넣고 눈썹에 이렇게 코끝을 걸어가지고 리프팅해서 눈썹을 올리면서 이마 주름을 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눈썹이라는 게 우리가 엔도타인을 하면서 내시경으로 보면 이 눈썹 끝부분이 골막과 굉장히 강하게 인대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 리프팅은 이런 인대에 대한 조작을 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행은 하지 않고 있으나 뭐 간단하게 소개를 일단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부분 절개도 안 하고 그냥 당기는 그런 실인 거죠. 네. 원장님은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나는 네. 저기 교과서에도 없던데. 네, 없습니다. 그치? 네. 교과서에 없지. 교과서에는 네, 없습니다. 없어. 네. 없는데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연부 조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실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마는 사실 연부 조직이 되게 딱딱하죠. 딱딱하니까 사실은 딱딱하고 컴팩트하니까 사실 그게 좀 실이 효과가 있을까? 아까 얘기하던 그 선배님이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선배님이요? 선배님은 이마 쪽은 안 하고요. 이마 동안 이건 그럼 하면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세미나에서? 실리프팅이요? 이거는 그냥 실제로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효과가 의문이다. 왜냐면은 인대가 붙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하면 네. 이렇게 한번 하면 두두둑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소개를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리프팅을 좀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안면을 넘어서 이제 중안면부 리프팅에 대해서 내려가서 중안면부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안면부 리프팅은요, 동양인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 사진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잘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모두 조금 동양 사람들 대부분 거의 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금 이 중안면부 광대 부분이 조금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진 중안면부 볼륨을 과하게 리프팅을 할 경우 광대가 커지고 얼굴이 커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프팅을 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얼굴이 조금 위쪽, 그러니까 하안면부는 줄어들고 요 광대 쪽 부분은 조금 커지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전에 광대 축소술을 받아서 그 부분에 좀 전에 저 사진 저기 비포 애프터 아니에요. 비포 애프터 아니에요. 그냥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 그거의 비포 애프터 아닙니다. 딸기80님. 네. 그리고 고경호 원장님도 같이 그쵸. 네, 그러려고 그래요. 네, 레니님, 라라님. 네. 그래서 이전에 광대 축소술을 받아서 광대 부분이 많이 볼륨이 없으시거나 볼처짐이 있거나 혹은 광대 발달이 적으신 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수술 시에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과하지 않게 중안면부는 리프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리는 거죠, 그죠? 여기 이렇게, 네. 여기 올리는,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네. 이게 잘못하면 사실은 그 광대가 더 커 보이는, 얼굴이 더 커 보이는 네. 건데, 뭐 사실은 이게 젊음의 상징이라고 네. 하기도 하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한데 좀 옆으로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그런 호소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중안면부 리프팅의 어떤 표준 수술 방법으로는 이렇게 미드페이스 엔도타인을 이용한 중안면부 리프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헤어라인 뒤쪽에 한 2cm 정도 절개를 넣고요. 입안에 절개를 한 2cm 정도 넣고 광범위하게 박리를 한 다음에 중안면부 리프팅용 엔도타인을 이용해서 리프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이쪽에 있는 광대 유지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광범위하게 박리 후에 리프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유지기간이 길고 효과가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안면부 리프팅의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약간의 절개를 하고서 리프팅 한다는 관점에서 이거 역시 부분절개 리프팅이라는 부분절개 리프팅 범주로 나눠가지고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리는 건데 사실은 저걸 뭐 실루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실루도 할 수 있는데 실에서는 이 고정인대를 릴리스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지만 이 부분절개 리프팅은 비록 부분이라도 우리가 고정된 인대를 열어줘서 당기기 때문에 훨씬 더 제대로 된 리프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딸기80님 저번에도 저번에 큰 수술, 양악 수술, 안면 윤곽, 돌출입 수술도 하시나요?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전에는 양악 수술하고 돌출입 수술을 같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잘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하는 리프팅 그리고 재수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특화된 그 전문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양악 수술하고 돌출입 수술은 잘 하지 않고요. 윤곽 수술, 안면 윤곽 수술은 그거는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해야겠네. 그리고 두 번째는 눈 밑 절개를 통해서 중안면부 리프팅하는 방식이 비교적 오랫동안 중안면부 리프팅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뭐 장점은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앞광대 패드를 이렇게 리프팅해서 중안면부 리프팅을 하는 효과가 있는 방식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야가 좋지 않고 광범위한 박리가 힘들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또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다 보니까 좀 눈 바깥쪽에 불룩함 등의 좀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네. 수입이 안 돼요. 저 엔도타인이 수입이 안 돼. 아, 그런가요? 네. 이거밖에 지금,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사실 단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미국 제조사에서 만들긴 만드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불리하죠. 이쪽보다 훨씬 더 불리하겠죠. 네. 네. 병원을 병원을 예약하시면 뭐 더 좋고요. 뭐 저희 병원 저거 했어요. 저기 네이버 예약 그거 제가 했어요. 네이버 예약하시면 그거 되게 저기 뭐 식당 같은 거 예약할 때 네이버에서 예약하는 거 하니까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병원도 저 네이버 예약했어요. 네이버 예약 한번 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잠시만요. 네. 딸기80님, 저기 김학영 원장님 잘생겼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중안면부의 실 리프팅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네. 중안면부를 이제 실로 엔도타인이 아닌 실로 그냥 표층에서 당기려고 한다면은 뭐 얼굴 윤곽을 조금 샤프하게 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고정 인대를 끊어주지 않고 피부 표층, 광대 패드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적은 부분이라고 역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처짐이 있는 중등도 이상의 처짐이 있는 팔자나 중안면 처짐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환자들한테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하면 뭐 옛날에는 사실은 네. 옛날이 아니라 이게 초창기에는 네. V라인 리프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로 저기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얼굴 이렇게 동그란 얼굴을 V라인으로 만든다 그런 수술로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지속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은 그런 얘기에 대한 이제 불만도 많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어쨌든 뭐 실 리프팅은 제일 문제가 지속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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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리고 사강님 안면거상술도 하시나요? 안면거상술이 저희 전문 중에 하나죠. 김학영 원장님 제일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안면거상하고 아까 그 이마 거상하고 이마 엔도타인하고 그게 둘 컨비네이션을 많이 하죠. 네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요. 이제 중안면부 리프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저희 JJ 포함 저 같은 경우에는 안면거상 수술을 할 때 귀 위에서 절개를 앞으로 그냥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해서 45도 내려 보면은 어떤 리프팅의 타겟이 완전한 중안면은 아니고 하안면과 중안면의 한 중간 정도를 타겟으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 절개를 관자 쪽으로 이렇게 헤어라인 위쪽으로 절개를 연장하면은 사실 중안면부도 리프팅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중안면부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리프팅을 했을 때 얼굴이 조금 커지고 광대가 넓어진다는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안면거상을 이렇게 헤어라인 앞쪽으로만 절개를 연장하고 그래서 타겟을 하안면과 중안면의 중간 정도까지를 안면거상의 타겟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로 중안면부의 리프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안면부 리프팅이라는 따로 수술을 나눠가지고 조금 효과를 보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눈밑 필러, 딸비80님 안면거상술의 금기 환자. 금기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안면거상술은 따로 금기 선생님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안면거상의 금기? 금기가 특별히 금기는 없죠. 네. 특별한 금기. 네네네. 이렇게 생각 안 나면 그건 진짜 없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이 의사 두 사람이 그러면은 없는 건 맞아. 그리고 눈밑 필러 한지민님 눈밑 필러 하는데 눈밑 필러가 진짜 까다로워요. 눈밑 필러가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없다고 컴플레인하고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이상하다고 컴플레인해.
그래서 참 그 눈밑 필러를 하긴 하는데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핫예술님, 이마 거상 후 쌍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이마 거상 후에 쌍수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이마 거상을 하면 사실 눈이 붓습니다. 붓기가 내려오면서 눈이 부어서 이마 거상 후에 쌍수 하는데 좀 시간 텀을 둬야 되는 건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나눠서 하지 않고 쌍수를 하면서 그 필요한 만큼 눈썹을 리프팅하는 방식으로 어찌 같이 수술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마 거상을 했는데 얼마 정도 텀을 두고 쌍수를 해야 되나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최소 3주 이상은 지나야지, 3주 정도. 3주 이상은 지나야지. 이마 거상 전에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하면 돼요. 오히려 같이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마 거상 할 때 쌍수를 3개월 있다가 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학교에서 좀 봤어.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꼭 정해진 룰은 없어요. 근데 이마 거상 하신 다음에 그리고 눈썹의 위치를 맞춘 다음에 그리고 쌍꺼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저기 근데 그것도 방법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정도의 그 저기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마라는 조직이 그 보면은 다른 얼굴 이런 얼굴보다 훨씬 더 좀 리지드 딱딱한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얼마를 올리면 어느 정도가 올라간다는 게 어느 정도 그 정해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뭐 나중에 그 경과를 봐서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플랜을 잘 계획을 세우면은 사실 같이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 뭐 따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똑같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안면부를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하안면 부위입니다. 얼굴이 턱뼈 아래로 늘어지면서 턱 라인이 무너지고 얼굴이 넓적한 사각형으로 보이고 심부볼이 늘어지면서 불독살처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안면 거상을 시행해서 하안면부를 리프팅하는 병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하안면부를 리프팅하는 가장 표준 방법은 저는 역시 안면 거상술 절개 리프팅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유지인대 쇄골과 그 아래로의 스막스 박리, 남는 조직의 절제, 피부의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고 많이들 하시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하셨어가지고요. 예. 네, 오늘은 그러니까 좀 그쵸. 안면 거상은 아까도 이제 여기서 뭐 무섭죠. 사실 당연히 사실 절개가 길어지니까 무섭고 또 그러면 뭐 꼭 다 절개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뒤에 거 한번 잠깐. 내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 이렇게 최소 절개라고 한다고요. 이제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근데 요 구렛나루에 말이죠. 구렛나루 여기다가 요 구렛나루 있는 데다 뭐 2, 3cm 절개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스마스를 찾아서 위쪽으로 끌어올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선생님 병원이 있어요. 나는 그거는 그 병원에서 그걸 한다기보다는 내가 그 병원 홍보팀이 아마 이거를 뭐 얘기를 쓴 것 같아. 근데 절대로 그러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당긴다. 그럴 때는요, 아까 내가 국기 퍼포먼스 할 때 그 텐트가 이렇게 주름 생기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만두 딤섬이 이게 옆에 보면 주름이 있죠. 왜 이런 주름이 있냐면 만두 입구 쪽으로 모든 텐션이 가해진다고, 힘이 당겨지면. 그러면은 이렇게 그 방향에서밖에 당길 수 없으면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쪽으로 향하는 벡터가 주름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당겨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생기는 이 컨버스, 이렇게 이
모여지는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펴주기 위해서 절개선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최소 절개를 한다는 것 자체에 나는 사실은 조금 그거는 그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성형외과 선생님보다는 아마 그 관계자가 좀 그렇게 좀 뭐 약간 좀 과장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마는 페이스리프트, 이마는 부분적으로 해도 되지만 아래쪽은 부분적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피부를 전부 다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마는 왜 안 잘라도 되느냐 하면은 이마 쪽은 이렇게 딱 당기면은요, 그 주름들이 머리카락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안쪽에 주름들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데 얼굴에서는 지금 감출 데가 없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감출 데가 없으니까 이 안면거상술은 내시경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이마는 부분적으로 절개해서 내시경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제가 영상 또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네. 네. 여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안면부의 실 리프팅입니다. 사실은 50대 이상의 실제로 처진 피부가 있어서 정리한 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홍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을 숨길 부분이 없으니까 사실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대, 30대에게서 얼굴형을 정리하여서 V라인 얼굴형을 하는 성형 시술이라는 관점에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 리프팅이 그렇다면은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 중에 어디가 그나마 효과가 가장 좋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안면부가 그래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살이 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근데 사실은 유지기간 측면에서는 하안면부가 또 나쁜 것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나쁘죠? 막 움직이잖아. 하안면부는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네. 두둑 끊어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덜 움직이잖아. 이게 아래쪽에는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효과는 사실 맞아요. 이미디엇 직후의 효과는 아래쪽이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사실은 저랑 김학영 원장님이랑 같은 병원에 있고 같이 일하더라도 생각이 다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험은 자기가 가지는 경험이 있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모든 게 다 성형수술이라는 게 모든 거에 해결 방법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어떤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를 조금 더 주안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고 그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 부분입니다. 목 부위는 사실 얼굴의 제일 아래쪽 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비교적 일찍 처짐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보통 이중턱의 형태로 목 처짐이 발생하게 되는데 목 부위는 사실은 표준으로 어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지는 그런 수술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먼저 이제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통 이중턱의 형태로 목처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이중턱은 어쨌든 지방을 빼줌으로 해서 일단은 해결을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빼기 전에 아큐레이저라고 지방을 한번 녹이고 그리고 피부 안쪽에서 피부 자극을 줌으로써 조금 남는 피부가 턱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을 주는 아큐레이저를 사용한 지방 흡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게 아니 저 목 있는데 저거 많으면은 밤에 코 골더라고요. 예전에 네. 저거를 그래서 그 턱 밑에 있는 지방을 많이 줄였더니 코골이가 좀 줄어든다. 왜냐하면 누울 때 저거는 완전히 그 기도를 이렇게 막는 현상이 생기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도움이 되는
시술이라고 생각되고, 저게 이제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처지는 게 많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까지만 해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긴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물리적인 힘으로 턱 피부를 리프팅하여서 부착시켜 주고자 한다면 엘라스티쿰이라는 탄력실을 이용합니다. 엘라스티쿰은 바깥쪽은 폴리에스테르, 그리고 안쪽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되어 있고 탄력성이 있어서 목 부분에 되게 적합한 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걸이 엘라스티쿰이라는 수술 방법인데요. 귀 뒤에 1cm 정도의 작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고, 기존의 그래서 부분 그렇죠. 절개. 기존의 실 리프팅을 시술이라고 봤을 때 거의 수술에 가까운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시 부분 절개 리프팅이라는 범주에 놓고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분 절개 리프팅이라는 건 제가 사실은 좀 어거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 리프팅하고 절개 리프팅하고 사이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무서워 보이는 수술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그런 걸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냥 우리 이게 뭐 우리 병원에서만 하는 수술이 아니고요. 다른 병원에서도 하는 수술들인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분 절개라는 그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좀 정리가 되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민 씨 실리프팅도 네 하죠, 당연히. 네, 또 네, 실리프팅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속 기간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좀 약속을 줄이면, 그러니까 원하는 그 부분을 줄이면 그거는 뭐 그만큼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턱 밑 절개 목 리프팅이라는 수술인데요. 목에는 목을 감싸는 활경근이 턱 밑을 넓게 감싸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활경근 앞쪽 밴드가 앞으로 점점 내려와서 목에 수직 밴드가 생기고, 우리가 이거를 칠면조 목 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턱 밑에 약 3cm 정도의 절개를 넣고 이를 통해서 활경근 앞쪽 부분을 이렇게 코르셋을 조여주듯이 묶어주는 수술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턱 밑 절개 목 리프팅이라고 시행을 하고 비교적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부분 절개에 가까운 거죠. 부분 요만큼 절개해서 안쪽에 당겨 올리는 거니까. 사실 이 수술 굉장히 사실은 많이 하고, 이 수술은 새로운 수술도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수술이고, 칠면조 디포미티, 그리고 터키 고블러 디포미티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 또 뭐 닭뼈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턱 밑에 내려온 부분을 걷어 올릴 수 있는 거고, 사실 근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게 어느 때 이 턱 밑이 내려지나 봤더니 한 60대 후반부터 늘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러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네. 딸기80님, 네, 질문이요. 네, 큰 수술 안면거상 대신에 보톡스 필러로 간단하게 탄력 주름 처짐을 개선할 수 있나요? 보톡스나 필러는 처짐은 개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보톡스나 필러, 근데 주름이나 탄력은 당연히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죠. 결국은 조금 약간 부풀려서 하는 거고, 보톡스가 주름을 펴는 그 메커니즘은 그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약간씩 아주 좋은 장소에 쓰면은 그건 굉장히 효과적인데, 너무 많이 쓰면은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시려면 안면거상술 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하시려면 보톡스 필러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선생님. 네, 뭐 제가 준비한 끝난 거예요? 네,
네, 원래 사실 한 10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김학영 원장님 10분, 15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원래 열심히 준비해 오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요 슬라이드가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제가, 땡길 때, 서로 간의 위치 관계가 유지되면서 땡겨야 된다는 거죠. 유지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군데만 땡기면 아까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얼굴 모양을 한 여기 또 시계에서처럼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거죠. 왜 저기 초현실주의 작가 있잖아요. 누구더라? 그거? 그 왜 시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서로 간의 입체, 우리 얼굴의 위치 관계가 서로 이게 왜곡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내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수박 가지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요새는 잘 못 봤어요. 이렇게. 근데 수박을 이렇게 들어도 되는데, 보세요. 이 고기죠, 여기 고기.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굽고 뭐 그러잖아요, 저런 거. 고기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사이사이가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오고, 사실 이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리프팅이 저런 단점이 있어요. 저런 단점이 있어. 그렇게, 실로 묶으면은 실 자체가 우리 얼굴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마 같으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당기는, 그러니까 이마같이 약간 리지드한 좀 딱딱한 조직들은 저렇게 당겨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당겨도 괜찮은데, 얼굴같이 좀 이렇게 살이 말랑말랑하고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당기지 않으면은 저런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한번 더 보세요. 난 너무 재밌어. 이거 보면서 난 진짜 그 생각을 했다니까. 이렇게 쭉 피면서 저기서 저 사람들을 줄이면은 그만큼 주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실리프팅에서 실리프팅의 코그. 지금 실리프팅에서 이제 대부분의 실리프팅이 저렇게 뾰족뾰족한 게 있거든요. 저런 뾰족뾰족한 게 왜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왜 고기를 이렇게 감싼 실들이 이렇게 실 있는 부분만 압박이 되잖아요. 근데 저 코그를 안쪽에다가 쓰면은 그 실에 의해서 왜곡되는 정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코그가 바로 그냥 단순한 실이 아니라 저 코그, 그러니까 가시에 의해서 왜곡 현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실리프팅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닌데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실리프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처질 때는 항상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처지잖아요. 이렇게 아래 여기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먼저 처지거든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먼저 처지고 뼈에 가까운 안쪽에 있는 거는 덜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깥쪽만 당겨 올리면은 그럴 듯한 거죠. 그 실리프팅이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는 건데, 아까도 얘기해서 왜 가시가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실을 넣고 이렇게 올리면은 제일 표면에 있는 게 제일 먼저 올라가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안 올라가서 사실 보조개 같은 게 이렇게 쑥 생기잖아요. 이 보조개가 뭐냐면 바로 서로 위치 관계가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어야 될 부분이 안쪽으로 더 들어온 게 보조개잖아요. 그러니까 실이 만약에 가시가 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것도 끌어올리면서 그 안쪽에 있는 것도 다 같이 끌어올리니까
그 위치 관계가 왜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프팅에 가시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아까 그 저기 엘라스틱 굼이라고 그 목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엘라스틱 굼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코그가 있긴 있는데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그래서 이 그 보조개 같은 약간 그 왜곡 현상들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 대신에 그거는 오랫동안 유지되는 유지 효과가 좀 더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효과 자체,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효과 자체는 아까 저렇게 코그, 가시가 있는 실리프팅이 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네, 인채님이 실리프팅 후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처진다고 해서 시도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무슨 뜻일까요? 뭐 실리프팅 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전보다 더 처져서 시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처지진 않을 거고요. 그게 저거잖아. 네. 보톡스 맞으면은 네. 맞다가 안 맞으면은 네. 더 처진다. 네. 그죠? 네. 실리프팅 때문에 더 처졌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노화가 더 진행됐다고, 실리프팅 효과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서 노화가 더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아니 그쵸, 당연히. 네. 아니, 선생님 생각이 아니라 네. 당연한 것이 그게. 네. 당연히 실리프팅 했다고 해 시간이 지나면서 처져서 실리프팅 했는데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렇지만은 실리프팅을 안 했을 때보다 더 처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실리프팅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하고 또 하나는 약간 이물감이죠. 그죠? 이물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은 불편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원래 이제 오늘 다루는 거는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전에 저희가 이제 절개 리프팅에서 다뤘잖아요. 절개 리프팅은 이제 정말 무섭고 저걸 어떻게 해, 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실리프팅들을 많이 원하시는데, 사실 실리프팅하고 안면거상술 이 절개 리프팅하고는 완전히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들이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사실은 부분 절개 리프팅이라는 중간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실리프팅을 다시 한번 또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근데 우리 김학의 원장이 그러시더라고. 딱 그래서 아니 쌍꺼풀에서 절개 쌍꺼풀하고 부분 절개 쌍꺼풀은 그거는 똑같은 쌍꺼풀을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그거는 두 개가 서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지금 이게 부분 절개 리프팅하고 절개 리프팅은 이건 사실은 혼란을 주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죠, 그때. 네, 맞습니다. 네. 부분 절개를 해서 절개 리프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학영 원장님 굉장히 성격이 아주 올곧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근데 이제 제 의도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뭐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꼭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거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말고도 사실은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목밑이 처진다든지 앞광대가 내려왔다든지 눈썹과 이마가 내려왔다든지 이런 걸 해결함으로써도 사실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런 올소독스한 김학영 원장님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어. 네.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 절개에 대해서 하고 뭐 실도 약간 다뤘는데요. 다음번에는 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